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마쌤입니다. 무덥고 습하고 아주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 온도가 한 35에서 한 40도 정도 온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온이 보니까 30에서 4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열대야 폭염, 완전 진짜 말 그대로 폭염이네요. 폭염 그런 경고 같은 것 같아요. 뭐 알림도 울리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무더운 날에는 그냥 집에 에어컨 틀고 가만히 있는 게 여러분 상책입니다. 제가 어제 산골 계곡에 갔다 와봤지만은 거기도 더워요. 가다가 떠 죽습니다. 차라리 그냥 집안에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천만세 명상 듣는 게 힐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계속 빠집니다. 지금 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크다 보니 자꾸 주가가 빠진다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냥 말을 붙인 것 같고, 뭐 경기 침체가 그렇게 오지도 않을 것 같고요. 뭐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무너질 것 같진 않아요. 나름대로 다 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고, 그냥 거대한 그런 자본 세력들이 당장 돈이 필요하다 보니 유동성이 좀 약간 메마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현재 일본 엔화 관련된 그런 엔키리 트레이드 때문에 그런 현상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뭔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좀 메마르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 별로 좋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채권으로 좀 많이 이동하는 그런 모양새도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엮여 있어요. 뭐가 딱 한 가지를 딱 잡아떼가지고 이것이 문제다라기는 힘듭니다. 그렇게까지 평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또 되면은 또 올라갈 거예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은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문제라기보다는 주가가 너무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주가가 너무 급등을 했다.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근데 오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꺾일 수밖에 없어요.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무한정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건전한 조정이 또 필요해요. 이제 고점에 물린 분들이야 좀 괴롭겠지만은 고점이 아닌 뭐 거의 뭐 바닥에서부터 모아본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할 겁니다. 또 조정받다가 또 오를 거다. 어차피 미국 시장은 그랬어요. 그렇게 흘러왔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럴 거라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도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그냥 허술하게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선거에서 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좀만 기다려보면은 또 나올 겁니다. FED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일단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 주가가 완전 실적 부진으로 50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저도 인텔 주가 이렇게 빠지는 건 처음 봤어요. 50년 만에 최악을 보였고요. 뉴욕 증시에서 인텔 주가는 전날보다 26.05% 폭락을 했죠. 21.48달러입니다. 29,245원이네요. 제가 인텔 주가 보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진짜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락폭은 인텔이 뉴욕 증시에서 상장한 지 3년 만인데 1974년이에요. 74년 31% 폭락 이후 최대폭이라고 합니다.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2013년 4월 15일 이후로 11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시가총액 역시 918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125조예요. 야, 이렇게까지 쪼그라드나요? 참 옛날에 한때는 반도체 제왕이었는데 하여튼 1000억 달러 아래로 쪼그라들었어요. 삼성 시총이 4분의 1 수준입니다. 인텔 주가가 폭락한 것은 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죠. 인텔이 2분기에 128억 3천만 달러 매출하고 주당 0.02달러 순이익입니다. 거의 뭐 돈 못 본 거지 뭐 0.02달러면은. 매출은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 129억 4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당 순이익도 전망치 0.10달러를 밑돌았다는 겁니다. 인텔은 이에 대해서 100억 달러 비용 절감을 위해서 구조조정 들어갑니다. 얘들은 참 그런 게 멋진 것 같아. 구조조정.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일하는 근로자들은 참 억울할 수도 있겠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지 않으면은 기업이 망할 수가 있어요. 다른 직원도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거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같으면은 당장 또 구조조정 들어간다면은 이제 데모 해야겠죠. 또 이제 파업 노조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이제 파워 모드로 가가지고 너 죽고 나 죽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미국 같은 스타일, 미국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조정할 때 확실히 조정합니다. 노동의 탄력성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또 필요하면 또 뽑아요. 그러면 이 실업자들에 대한 또 대책이 또 있겠죠. 이 실업자들을 뭐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또 잘 돼 있어요. 또 그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동적이고 탄력적이죠. 노동 환경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여튼 비용 절감을 위해서 구조조정한다고 했고요. 먼저 전체 직원의 한 15%, 15,000명 이상을 감안한답니다. 자른다는 거예요. 15,000명. 그래서 4분기에는 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배당금도 지급하지 않고 이제 허리 쪼라매겠다는 거지. 허리띠 쪼라매겠다. 연간 자본 지출도 20% 이상 줄이겠다는 그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하기 전에 미리미리 했었어야 돼요. 인텔은 미리미리 좀 구조조정도 하고 좀 슬림하게 하면서 집중과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이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쓸데없이 파운드리 한다고 해가지고 난리 쳐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이 파운드리 해가지고 여러분 TSMC 못 이깁니다, 절대. 하지만 인텔은 그 미국 기업이잖아요. 이 미국 기업에는 당연히 좀 미국 정부에 의지를 하겠죠. 미국 정부에서 봤을 때도 인텔이라는 기업이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뭐 대만이나 한국에 밀리는 걸 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자국의 기업을 계속 키워가지고 최강의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싶을 겁니다. 그런 걸 은근히 기대를 했어요, 인텔이. 하지만 경영을 똑바로 못했습니다. 똑바로 못했어요. 인텔 CEO 정신 좀 차려야 할 것 같은데 안타까워요. 엔지니어 출신이지만은 경영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더 잘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왔을 때는 성적표는 거의 빵점이다. 엉망이다. 그래서 투자회사 그 번스타인의 애널이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인텔이 당면한 문제는 이제 기업의 존재 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참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20 몇 프로야? 6%? 이 말이 26%죠. 이거 거의 뭐 하한가 맞은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빅테크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또 어부지리로 보니까 AMD가 또 주가가 오르더니 약간 좀 빠지긴 빠졌지만은 오히려 AMD가 반사 이익을 좀 얻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AMD가 한참 아래였었어요. 인텔. 인텔이 넘사벽이었는데 지금 거꾸로 AMD 시총이 인텔보다도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인텔이 개판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EO가 잘해야 돼요. 그 전에 CEO들 보면 보세요. 엉망이었어요. 엉망이었습니다. R&D 제대로 안 했고, 아까 말한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팹리스 기업이면 팹리스 기업답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살아남기가 힘들고 한번 뒤처지니까 계속 뒤처지는 겁니다. 이 반도체 기업들은 한번 뒤처지면은 힘들어. 역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나오려면은 진짜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연구개발을 하고 기술 인력 투자 엄청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걸 보여주죠. 하여튼 인텔이 이런 꼴을 당한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앞으로 투자하실 때 잘 살펴보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K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가 나은데, 미국 주식이 낫죠. 나은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다 모든 게 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주식도 잘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